여기서 원자력의 단점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위험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단점입니다. 원자력은 물론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결국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입니다. 원자력공학과 대체 무엇을 공부하고 연구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인류 문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원자력공학은 원자로의 핵 반응으로 인해 얻게 되는 막대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공학으로 공업, 농업, 의학, 원자력 발전 여러 분야에 접목하는 학문입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설계, 운전, 관리 및 안전성 평가 등 원자력 시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원전 수출 낭보에서 보듯이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면서 느끼는 생각은 세계는 K원전, 원전 강국 코리아라고 손을 치켜주는 데 반해서 우리는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유증 때문인지 원전에 대한 우려와 근심이 너무도 크다는 점이 속상합니다. 해서 저는 오늘부터 3차례의 강연을 통해서 원자력을 연구하는 학자적 관점에서 철저한 수치와 통계로 입증되는 과학적 시각으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원자력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원자력의 두 얼굴, 원자력 공학자가 전하는 재미난 이야기, 원자력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우선 원자력이란 게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원자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기원전 4세기에 데모크리토스라는 철학자가 모든 물질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작은 입자로 나누고 나면 이것을 원자다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실은 그분이 구운 빵을 방으로 가져왔을 때 보지 않고도 빵 입자의 냄새만으로도 빵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 하면서 물질을 자르고 나눠도 자기 성질을 유지하는 한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색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자란 어떤 원소가 특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그렇다면 원자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물론 아주 작다는 건 아시겠죠. 대체 얼마나 작을까요? 원자의 크기는 대략 100억 분의 1m입니다. 즉 1m를 이 정도 되죠. 100억으로 나눈 크기입니다. 이렇게 작은 원자는 핵과 그 주위를 둘러싸는 전자로 구성됩니다. 핵은 원자의 중심에 있으면서 그 크기는 원자의 10만 분의 1 정도입니다. 원자가 야구장만 하다고 치면 핵은 그 가운데 있는 개미 한 마리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됩니다.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양성을 가지는 입자인데 그것들을 핵이라는 좁은 공간에 모아놓으려면 엄청난 반발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결합 에너지로 묶어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성자가 그 접착체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쳐서 우리가 핵자라고 부르는데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큰 핵은 나뉘어질 때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것을 원자력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일상에서 원자력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냥 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표적인 것이 전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의 30%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원자력의 혜택을 입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방사선이 많이 사용됩니다. 방사선은 불안정한 핵이 안정한 핵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남는 입자나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입니다. 방사선을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X선 촬영입니다. 의료기기나 헬균 이런 것들도 방사선으로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우리가 암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데서도 방사선이나 방사선 동위원소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사선은 의학뿐만 아니라 농업에서도 활용됩니다. 품종을 개량하거나 농산물이나 육류의 저장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방사선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방사선 조사는 방사선에 일부러 목적물을 노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밭에서 캔 감자는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자 자체는 밭에서 캐어도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자의 방사선 조사를 하게 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녹말 덩어리가 됩니다.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존 기간이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육류에서도 우리가 흔히 아는 O157이라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이제 병균이 있죠. 이런 것들을 수출할 때 방사선 조사를 통해서 살균을 합니다. 화학적 방법으로 살균을 하는 것에 비해서 잔유물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기는 방사선 살균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방사선을 통해서 비파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구조물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조사하고 구조물 내에 어떤 크랙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또 화학 공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원자력은 그럼 기존 에너지와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아는 에너지원은 나무나 석탄, 석유, 가스 이런 화석 자원이죠. 화석 연료는 산소와 결합하는 연소라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게 되고 핵 반응은 그 안에 있는 작은 핵이 나뉘어지거나 합쳐지면서 나오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는 연소에 의한 반응보다 100만 배 정도 많이 나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 에너지와 화석 에너지는 그 크기에서 차원이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핵 분열 에너지가 최초로 이제 활용된 사례는 원자폭탄입니다. 각각 팻맨 그리고 리틀보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진 이 핵폭탄은 핵 분열 에너지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폭탄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원자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핵 융합 에너지는 핵 분열과는 반대로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들이 태양 표면 정도의 초고온 환경에서 높은 에너지로 서로 충돌할 때 발생되는 에너지입니다. 태양 내부에서 핵 융합 반응으로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면서 매우 큰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런 핵 융합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K-스타라는 초전도 핵 융합 장치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무려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30초 유지시킨 기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 탁월한 연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자력 발전하고 원자력 폭탄은 다른 건가요? 원자력 발전과 폭탄 원리는 같습니다. 우라늄 235 또는 플루토늄이 핵 분열을 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면 유용하게 전기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이고 일순간에 폭발을 하면 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화약도 천천히 연소시키면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죠. 그런데 화약을 일순간에 다 태워버리면 순간적으로 화약이 모두 기체가 되면서 엄청나게 부피 팽창을 하게 됩니다. 짧은 순간에 부피 팽창이 큰 것을 우리가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소냐 폭발이냐 하는 것은 천천히 태우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태우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을 하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우라늄이 핵 분열을 일으키면서 폭발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자주 받습니다. 답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위스키나 고량주와 같이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은 불이 붙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농도가 낮은 맥주에는 불이 붙지 않죠. 핵폭탄이 되려면 우라늄 235나 플루토늄이 90% 이상 농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의 해결료에는 우라늄 235나 플루토늄이 4% 내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핵무기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90% 이상의 핵물질을 가지고도 수년간 실험을 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우연히 폭발을 할 수도 있다면 그렇게 수년간 연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폭발을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원자력은 선하게 쓰면 에너지가 되고 나쁘게 쓰면 폭탄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전 자체는 어떻습니까? 필요악입니까? 원자력 발전을 하자는 사람들조차도 원자력은 필요악 정도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장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위험하더라도 쓸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인데요. 우선 원자력 발전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원자력의 경제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원자력은 싸게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1kWh의 전기를 만드는데 60원입니다. 석탄 발전은 80원, 천연가스 발전은 120원,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은 200원이 듭니다. 한전에서 전기의 판매 가격이 11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과 석탄 발전에서 이윤을 남겨서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형태이죠. 두 번째 장점은 친환경성입니다. 원전의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약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기는 하지만 워낙 미약해서 정상 운전 중에는 환경으로 방출되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은 정상 운전 중에도 이산화탄소와 공해물질을 방출할 수밖에 없죠. 또 고밀도, 고효율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자력은 좁은 땅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은 저밀도이기 때문에 땅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가뜩이나 국토가 좁고 70%가 산지인 우리나라는 고밀도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안보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시장에서 사올 수 없거나 비싸지는 경우에 대비해서 에너지를 비축해야 합니다. 보통 석유는 우리나라에서 110일치를 비축할 수 있습니다. 약 4개월이죠. 액화천연가스는 4주 정도를 비축합니다. 석탄은 2주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의 연료는 약 3년치가 비축됩니다. 1년 반치가 비축되고요. 이미 원자력 발전소에서 장전된 핵연료가 그만큼의 비축을 하는 터이기 때문에 3년이 거뜬한 셈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폭증했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80원인 석탄 발전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천연가스는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값도 몇 배 올라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자국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에너지 소비 국가이자 또 에너지 자원의 빈국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은 국산 에너지로 봐도 무방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95% 이상 국산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격으로 따지는 비율인데 보통 원전 한 기를 건설한다 하면 건설 비용의 5%만 외국으로 나가고 95%는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핵연료인 우라늄이 차지하는 그 발전 단가의 비중이 1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준국산 에너지라고 합니다. 원자력을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장점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점은 없는 건가요? 네, 여기서 원자력의 단점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위험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단점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위험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물론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결국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목줄을 묶어놓은 맹견과 두툼한 철창에 있는 호랑이는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본질은 호랑이가 더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목줄은 철창보다 약하기 때문에 맹견이 더 위험할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전 24기가 가동되고 있고
최초 후기인 고리 1호기부터 생각하면 45년째 운전 중입니다. 그런데 방사선 유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45년 동안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안전한 산업이 어딨나 싶은 정도인데요. 사람들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관련해서 유엔의 과학조사위원회 그리고 체르노빌 그다음에 후쿠시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유엔의 정식 보고서가 검색됩니다. 우리에겐 엄청난 사상자를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초기 화재 진압 과정에서 28명이 돌아가셨고요. 그 후에 30년 동안 15명의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는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방사능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쓴다는 것, 공학자인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기 아니고 안전 측면에서도 다른 어떤 발전원보다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원자력 그러면 위험하다고 여기는 점, 그것이 저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원자력이 왜 안전한 에너지원인지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